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지금 아직도 밖에 있다는 사실. 그렇죠. 이거 진짜 분노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윤석열이가 당당히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야 특검 조사 받는데잖아 이러면서 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이후의 상황을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 아주 잠투정이 심한 윤석열입니다. 투정 부리는 윤석열 역할을 좀 맡아주시고 네. 제가 특검 역할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이 상황을 짧게 요약을 해봤거든요. 네. 한번 가볼까요? 자, 제가 뭐 특검에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그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나와? 근데 뭐 아침 9시는 너무 이르고 당당히 10시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정 진짜 떳떳하고 당당하게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로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래 10시까지 나오는 거로 해라. 하지만 비공개 출석은 안 돼. 아하. 아니 지하 주차장 못 쓰게 하면 나 안 나가요 이거? 뭐 안 나온다고? 야 그럼 너 체포야.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토요일에 만나요. 진짜야 이거 과장 맞아, 아니야, 맞아, 맞지? 맞아. 진짜잖아. 저는 진짜야. 살다가 그러니까 전 일단 제일 먼저 잘못한 결정은 체포영장 전 기각으로 봅니다. 아니 저는 판사들이요 지기현에 이어서 조이대의 난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까지 법원이 떳떳하면은 그 이름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도 안 하면서 그냥 취재로서 지금 이름만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그럼 뭐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해가지고 법원은 이런 결정을 하느냐? 결국에는 윤석열을 믿고 뭐 체포영장보다는 자진 출석으로 유도하자라는 건데 저렇게 무슨 술주정 부리듯이 계속 협상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다 공개를 소환했거든요. 저는 그 전례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딱 보면서 내 정말 다시 윤석열을 내가 다시 알아봤어. 얘는 세게 하면은 꼼짝 못해. 그 동안에는 다 받아줬거든. 저 응석을 워낙 힘이 강력하니까 저 응석 바지를 국민과 검찰과 대통령실과 언론이 다 받아줬어요. 저 맞아요. 응석 바지를. 맞아. 근데 이번에 조은석이 대꾸 전략에는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바로 토요일에 만나요. 토요일에 만나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일단 제가 볼 때는요. 와. 차를 타고 지하철장에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게이트가 안 열리잖아요. 그럼 다시 나오겠다는 전략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자기들은 지하철장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가 안 열리면 다시 나와서 공개적으로 가겠다는 의미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지 아니 특검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뭐 신규 변호사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명박, 노태우, 박근혜 누구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전두환도.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싸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재판 나갈 때 그냥 걸어서 들어가잖아. 그리고 막 보면서 좀 비켜봐요 하면서 하잖아. 근데 뭐 공개 출석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 지금 기싸움 하는 건데 조은석. 조은석은 뭐 대꼬 전략이야. 그래 대꼬. 체포야 임마 너 안 나오면. 그러니까 오늘 나갈게. 저거는 사실 저는 뭐 기싸움이나 협상이라는 단어조차도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그건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냥 어거지고 발악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지금 바꿔달라고 해서 비공개 출석한다라고 하니까 요구를 하면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뭐 조국 전 장관 시절에 인권수사 준칙을 바꿔서 이 명예훼손이나 이런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비공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바꿨던 건 검찰에서 임의로 표적 수사 같은 걸 하면서 언론들 다 대기시켜놓고 망신중 의혹으로 불렀던 거고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이 비공개 조처라면 그 특혜를 제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준칙이 맞다고 쳐요.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팩트 체크 아닙니다. 네. 아닌데 내란특검법 13조에 이번에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국민의 알 권리로 해서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못 박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설령 그게
틀리지만 맞다고 쳐도 상위법이 따로 있어요. 네. 이거 어거지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출석과 관련된 게 아니라 공부와 관련된 네. 건데 그렇게 물타기 하는 거고. 틀는데 그것조차도 안 맞는다는 예, 거예요. 특히나 윤석열 입으로 조국 대표를 아유. 입에 올린다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정말 후한무치에 후한무치야. 인간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인간도 아니야, 솔직히. 아니 그런데 기본 전략은 이 특검 자체가 불법 특검이고 위헌 특검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내란 수사는 대통령의 정당한 어떤 통치권 행사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불법 수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를 이미 부정하고 있고 저거는 체포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법 기술 들이대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거지. 네. 나는 아예 특검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게 기본 전략이고 그게 언젠가 또 나온다고 이제. 네, 하지만 뭐 그런 거는 됐고 그냥 나와.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 근데 윤석열이 응석 받아주면 안 돼. 그게 이제 조은석 특검의 전략인데 네. 저는 약간 이게 고모스 전략 같아요. 고모스를 아버지가 들었다 아, 옛날에 그 얘기처럼 고모스를 들면 꼼짝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고모스를 이번에 한 2개 들어갔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그때 법원 들어갈 때 기자가 앞에 막으니까 아 좀 비켜보죠. 나도 좀 볼 권리가 있잖아요. 막 자기도 그러니까 윤석열 네. 보고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국민들도 윤석열 보고 싶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당장 소환해야 됩니다. 제가 네. 네. 공개적으로. 고모스는 모자라고 쇠파이프 전략으로. 아 그거 이제 그 다음 전략으로. 왜네? 뭐가 그렇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화가 많이 나. 많이 나 있어요. 말이 좀 심하게. 네, 조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급사과. 민노당의 당원으로서 그거는 아니 오히려 공모수하면 그거를 다 그쳐야지. 민노당의 감수성이 이거밖에 안 돼요. 전직 의원. 말해놓고 보니 좀 이상해. 아 근데 저는 땡깡부리니까 고모스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쫄려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어제 나왔는데 많이 주목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특검에서 이번에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한 게 국무회의 절차 관련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네. 근데 국무회의를 조사를 하게 되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를 했지만 내용이 많이 안 알려졌어요. 이상민이라든가 한덕수라든가 최상목이라든가 그 당시 이들이 부인했던 것과 달리 CCTV 보니까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까지 알려졌잖아요. 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 자체가 잘못돼서 내란도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들이 공범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특검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야, 핵심 저기 내란에 그 가담했던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란 수개가 바깥에 있다. 다 풀려 있다. 네. 얘 집어 넣어야지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구속 사유를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국무회의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말씀하셨고 국무회의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수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정말 최고의 목격자가 있어요. 목격자? 송미령이라고. 그래요. 현장에 네. 있어. 현장에. 네. 현장에 있어. 송미령 정말 보석 같은 목격자. 이제 송미령 보석 같은 목격자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수사는요 재빨리 움직입니다. 이런 재구속 구속 다시 시킬 수 있어요. 네, 이걸로. 그렇습니다. 아, 송민영에겐 지금 아. 결정골 넣을 수 있는 찬스가 눈앞에 그렇습니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발만 갖다 대면 골이에요. 송미령. 예, 희망법과 함께. 송미령 메모장 이해가 나오고 가네. 아 이해가 이해가 가. 국민의힘이 송미령 장관 유임한다 그럴 때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 네, 안 좋아. 네. 아니 그래서 공격됐지. 나는 오히려 네. 이거는 평가한다. 네. 이건 협치의 어떤 유의미한 네. 선례로 본다. 난 이렇게 나올 법하다고 봐도 아무 말도 안 하든지 차라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역자라고 난리를 네, 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그럴까 했는데 이 얘기가 보니까 근데 제가 말한 게요 이게 유머와 농담이 아닌 게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켰죠. 그 이후에 어떤 보도가 나왔었냐면 이게 거의 안 다뤄졌는데 송미령이 수사기관에서 12월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 근데 그 내용이 유임되니까 나오는 거야.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계임은 불법이다. 반대했다. 그리고 국무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이제서야 나오는 거야. 송미령. 됐지? 본인은 반대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정말 이게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조사했던 내용이 이제서야 나오더라고. 나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야, 그러면 농민들한테 이런 사정을 좀 설명을 해줘야 돼. 많이 화가 나셨다. 아, 그거는 또 송미령 너가 한번 설득해라라고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송미령 장관이 어. 농민들한테 희망법입니다. 아니 바뀌었어요. 언제는 농망법이랬잖아. 그게 희망법이라는 거야. 그 희망법입니다. 나 저렇게 네. 살아가는 방법도 있구나. 예. 양곡관리법은 희망법이죠. 할 말이 없. 그래? 모르셨죠? 아유, 할 말이 없네. 네. 아 공직 생활도 여러 방법이 있어. 고맙습니다. 네.